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순이익을 내는 회사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 흑자의 비밀은 차량 판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박대기 기자가 준비한 내용은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돈 버는 법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테슬라가 차량 판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겁니까? 네,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 거래라는 걸 하는데요. 네. 그런 방식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종의 탄소 배출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다른 회사에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네, 올해부터 유럽에서는 한 자동차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주요 자동차 회사인 PS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피아트 크라이슬러인데 이 회사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년 전 123g이었습니다. 차량당. 하지만 올해부터 평균 배출이 95g이 안 되면 이 회사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예.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내년 기준으로 약 2조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금융기관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생산시설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어서 곤란한데요. 예. 그래서 피아트는 테슬라가 판매한 전기차 판매량을 자신이 판매한 것으로 집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규제 크레딧이나 탄소 배출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트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요. 테슬라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그 방식이 전기차 판매 실적을 아예 이렇게 넘겨주는군요. 네. 다른 회사로.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적자를 흑자로 바꿀 만큼 그렇게 큰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분기에도 만약 탄소 배출권 판매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적자를 기록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난해 4분기 테슬라의 순이익은 1억 500만 달러인데요. 빨간색이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탄소 배출권 판매액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순이익보다 탄소 배출권 판매액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4억 2,800만 달러어치 탄소 배출권을 팔았고 순이익은 1억 4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탄소 배출권 판매가 없었다면은 약 3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만 팔아서는 적자를 보는 회사인데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실적을 다른 회사에 팔아서 오히려 약 분기마다 한 4천억 원 정도 이익을 본다. 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라는 이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팔아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냐. 네.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별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규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질 것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있고요. 따라서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거래로 벌어들일 돈이 앞으로 가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자동차 회사들도 유럽에 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사오고 하는 겁니까? 네, 제가 현대자동차에 물어봤는데 현대차는 테슬라로부터 사들이는 것은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유럽에서 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신용평가업체는 현대기아차가 올해 8천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지난해 분석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올해 자동차 업계는 유럽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유럽에만 이런 규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랑은 이렇게 다른 겁니까? 네, 유럽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강력한 규제가 도입됐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 막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의 규제는 없고 반대로 정부가 이번에 그린 뉴딜이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20조 원을 투자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80에서 90%는 구매 보조금 형태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친환경차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업체는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하지만 유럽식으로 친환경차가 아닌 차량에 생산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같은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이 유럽과 차이점입니다. 물론 과도한 규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규제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탄소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버는 테슬라의 경우처럼 규제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미래차 전략도 특정 대기업의 혜택만 집중되지 않도록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를 살 때 네. 보조를 해주지만 친환경 차를 안 만든다고 해서 거기다 과징금을 매기거나 뭐 그런 규제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자, 우리나라 투자자들 가운데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도 꽤 됩니다. 미래 가치를 보는 거겠죠. 그런데 네. 요즘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네, 어제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테슬라의 앞날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기차 업체 세계 1위로 우뚝 섰지만 전통 자동차 업계의 반격이 앞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폭스바겐은 약 1,090만 대의 차를 판매했고요. 도요타와 르노 닛산도 1,000만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720만 대를 세계적으로 팔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지난해 테슬라 판매량은 37만 대로 올해 늘어나더라도 아직은 대형 자동차 업체들보다 판매량이 매우 적습니다. 예. 따라서 테슬라가 과연 전기차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